안녕하세요, 버디찬스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치러 갈 때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부킹이죠. 회원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나 인터넷, 요즘은 어플로도 많이 하죠. 어느 골프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골프 부킹의 세계, 이 부킹의 판도라 상자를 버디찬스에서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골프 부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골프장이 어떻게 손님을 받는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골프 부킹을 시리즈로 연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골프장은 어떻게 생겨나고 운영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버디찬스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골프를 잘 알고 오랜 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골프를 잘 모르고 한 번도 부킹은 직접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상세하게 전달드리고자 한 것이니 아시는 내용이라면 다음 편부터 보셔도 좋겠습니다. 부킹의 역사. 우리나라의 골프 관련 문화는 대부분 일본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서방의 문화를 받아들인 일본과 그 식민지였던 우리 역사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퍼터를 빠따, 버디를 뻐디라고 하는 것부터 오래된 컨트리 클럽의 명칭에 컨트리 구락부라고 표기했던 것까지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죠. 땡그랑 소리가 나는 금속 홀컵을 사용하는 것도 현재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유일하죠.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홀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와 관련한 이유도 있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여전히 일본과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단지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적인 명망이 동반되어야 했고, 이 때문에 골프장 이용에 제한을 두는 회원제 형태의 골프장이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마침 건설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회원권을 분양한 대금을 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하기 좋은 시절이기도 했죠. 이 시기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 중에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대해 기존 회원들의 반대가 있다면 회원을 받아두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회원의 권리가 높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골프장의 회원권은 높은 가치를 지닌 재화로 여겨졌죠. 그런데 단지 회원권이 있다고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부킹하거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잡는 회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죠. 게다가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치고 싶다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렇게 무언가 일이 어렵다면 잘하는 사람이 대신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킹을 대행해주는 브로커가 생겨났습니다. 골프를 치든 접대를 하든 무조건 라운드를 나가야 하는 분들이라면 부킹 명목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부킹을 하기도 했죠. 아마 요즘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킹에 100만원의 웃돈을 주고 그린피는 따로 내면서까지 골프를 쳤다니 납득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돈을 떠나 골퍼분들의 열정은 확실하네요. 자, 퍼블릭 골프장은 많지 않은 골프 인구로 인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이 훨씬 좋았죠. 시대가 변하면서 골프장과 골프 인구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금융위기와 그 이후 계속되는 성장의 정체, 그리고 불황까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 회원들의 지갑이 먼저 닫히기 시작합니다. 끝도 모르게 솟구치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리까지 낮아지다 보니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당장 만기가 다가오는 회원들에게 입회 반환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사정이 이르죠. 게다가 골프 대중화의 바람이 불면서 세금 측면에서도 퍼블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이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서 대기업의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중견기업이 소유한 골프장들이 전체 계열사를 위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설마 하는 순간 초래되었고 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릴 만큼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골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법정 관리와 회생이 이어졌고 일부 이런 골프장의 회원들은 초기 회원권 가격만큼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졌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잘나가는 골프장이나 망해가는 골프장이나 너나 할 거 없이 영업이익 극대화라는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골프장에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회원들이 5만원 내고 갈 때 주중 15만원, 주말 25만원씩 내고 가는 비회원들입니다. 이들을 비교해보면 4인 기준 회원 4명이 총 20만원의 그린피를 냈다면 비회원 4명은 총 80만원의 그린피를 냅니다. 어림잡아 4배죠. 골프장은 생각합니다. 비회원만 잘 유치하면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원제 골프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흐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원제 골프장이 비회원에게 문을 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퍼블릭 골프장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인데 회원의 입장에서는 딱히 좋을 게 없습니다. 골프장과 회원 간의 눈치 싸움이 펼쳐지죠. 골프장은 우아하고 싶은데 비회원을 유치해야 되고, 퍼블릭 골프장은 한 명이라도 더 받고 싶은데 직접 모든 마케팅할 여력이 없고, 바로 이런 니즈에 부합하여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것이 부킹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의 등장으로 퍼블릭은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회원제는 단가가 높은 비회원을 유치하고, 에이전시는 수수료를 통해 돈을 벌고, 마지막으로 골퍼는 일일이 사이트를 뒤질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골프장을 골라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골프 부킹 앱을 들어가면 수십 개의 골프장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큰 곳은 제휴된 골프장이 200개가 넘습니다. 자, 이 에이전시 사업은 돈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 우리가 하는 거 말고 골프장 직원들이 내부에서 접속하는 예약 시스템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이트에 접속할 것이고, 이것은 실시간으로 에이전시와 연동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든 것이며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런 골프 예약 시스템 중 하나의 점유율이 국내 전체 골프장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골프장이 회원제이던 퍼블릭이던 상관없이 업체는 예약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킹을 대신해주는 에이전시 역할이 커지고, 이 자체가 엄청난 돈이 되는데 그 거래가 일어나는 내 솔루션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새로운 예약 솔루션을 가지고 골프장의 문을 두드리는 업체도 등장하죠. 이 두 업체 사이의 골프장들의 대응은 기가 막힙니다. 또한 그들은 솔루션으로 싸운다면 실제 골퍼와 이어줄 플랫폼, 그리고 부킹 매니저를 보유한 업체들의 등장까지 골프 부킹을 둘러싼 엄청난 쩐의 전쟁의 이야기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버디 찬스가 골프의 세계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긴 말씀 드리기보다 그동안 골프를 얼마나 사랑해왔는지, 또 얼마나 공부해왔는지 증명드리는 것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골프 전문 회사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 버디 찬스는 앞으로도 쭉 달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버디를 응원합니다. 버디 찬스.